고금리 저축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셔야 될 세금, 건보료까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금융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95%라는 고금리 저축보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입 예정이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적금 고금리 저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중은행에서는 5에서 6%가 넘는 상품들을 잠시 출시했었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황이고, 그나마 6개월 등의 짧은 단기간 예금이나 적금들은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10%, 11%대 금리를 준다는 적금 상품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6개월 동안에 최대 30만원까지라는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5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보험사들은 최근 은행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제 저축보험 해지율이 늘고 그 자금을 은행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6%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지는 못하고 5.95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많이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적정 현금 보유를 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계약 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를 통해 현금 보유비를 맞춰놓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가입자 입장에서도 향후 금리가 떨어지거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5.95나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5.95% 고금리 저축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축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장단점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축보험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활용 방안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축보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분들이 납입하는 원금에서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이유로 굴려서 만기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은행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통 은행 예적금의 경우 약속된 만기까지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내가 낸 원금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물론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저축보험의 경우 펀드의 선취수수료처럼 가입자분들이 납입하는 순간 사업비를 떼고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연 복리까지 적용하더라도 절대로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실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높은 금리와 연복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은행에 방문해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저축보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하자면 고정금리 5.95%가 납입기간 동안 쭉 적용이 되고 단리가 아닌 연 복리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라고 하면 최소 5년 납입, 10년 거치 등 장기간을 납입하고 거치해야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매해 왔기 때문에 납입과 만기 기간이 길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 3년 만기, 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어 만기를 짧게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은 없고 예금처럼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해야 하는 일시납형밖에 없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축보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 설명드릴 테니 여기서부터는 집중해 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보험의 문제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손해보고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이 저축보험은 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가입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 알았다면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사업비를 내면서까지 확실하게 은행이나 펀드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5.95% 고금리 저축보험은 기존에 알고 있는 저축보험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선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일시납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의 경우 매월 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사업비로 떼고 운영을 하니 원금에 도달하는 데만 최소 7에서 8년 이상 걸립니다. 상당히 길죠. 그만큼 사업비를 많이 떼니까요. 하지만 일시납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떼기는 떼지만 적립식만큼 떼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하고 2에서 3개월만 지나도 원금 도달이 가능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비는 보험사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5천만 원이라는 일시금을 납입하고 5년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새해 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5.95% 저축보험은 2,567만 원, 그리고 순수하게 5.95% 연복리를 적용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대략 6,675만 3천 원 정도로 두 금액의 차액은 110만 원 정도입니다. 바로 이 금액이 사업비라고 볼 수 있겠죠. 원금 대비 약 2%가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은행처럼 사업비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연 6.25 단리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현재 시중 은행들 중에서는 이 정도의 이율의 5년 만기 상품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보시고 덜컥 가입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고금리 저축보험의 이면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건보료,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인데요. 자, 순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현재 이러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합하여 납부하는 종합과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기준은 바로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 금융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15.4%만 내고 더 이상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축보험으로 5천만 원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2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4%만 세금을 내고 끝나겠지만 금융소득에서는 이자소득 말고 배당소득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저축보험 이외에도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해 수익을 냈거나 받고 있는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와 합산하여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당연히 합산하여도 2천만 원 이하라면 상관은 없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이 높아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매년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많다고 마냥 좋으실 수만은 없어요. 또한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신 분들 중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2천만 원 이하의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목돈을 굴려 이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합산하여 연소득 2천만 원을 넘기시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고금리 저축보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가 최대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거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5천만 원을 5년 동안 거치했을 때 세전 이자는
1,567만 원이라 2천만 원을 넘지는 않지만 만약 1억을 거치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만기시 종합과세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거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이나 건보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상품이지만 나눠서 시기를 조절해서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씩 두 개의 상품으로 나눠서 가입하더라도 만기 또는 중도 해지를 통해 이자를 받을 시기가 같은 연도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한 상품은 2027년에 만기가 되어 지급받을 예정이라면 다른 한 상품은 2027년을 피해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어차피 세금은 내셔야 하니까 만기를 반드시 채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를 피하고 세금을 15.4%만 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축보험이 무엇이고 가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5.95%다 라고 하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하지만 완벽한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